안녕하세요. 워커어게인 제아데스케어 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하지의 마비에 대해서 회복되는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제 재활을 받으시다 보면은 하지의 회복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MMT, 즉 근력평가들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력평가들은 단순한 1차원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통한 근력 정도 수준만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기능적인 평가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죠. 뿐만 아니라 포글마이어 테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관절을 평가하긴 하지만 이 또한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보행의 움직임과는 다소 좀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행에 가깝고 기능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행에 최대한 비슷한 움직임을 체크해보고 평가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 병원에서 혹은 센터에서 경험을 통해서 실제 보행과 최대한 비슷한 동작들을 수준별로 단계별로 한번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실제로 내가 따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현재 내 회복의 정도 혹은 내 다리의 컨트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첫 번째 1단계는 마비 측 다리에 무릎을 세워 보시는 거예요. 자, 마비 측 다리에 무릎을 1차적으로 먼저 이와 같이 세울 텐데 만약에 세우는 동작이 어려우시다면 1차 강문은 스스로 무릎을 세우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무릎을 세우는 과정 중에 다리가 바깥쪽으로 벌어진다거나 혹은 안쪽으로 과하게 쓰러지지 않고 최대한 일직선으로 그대로 올라와서 무릎을 세울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와 같이 무릎을 내가 좌우 흔들림 없이 세울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에 여기서 발목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보행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발목의 움직임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보행 패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더불어서 보행의 질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처럼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만약 발목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혹은 발목의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와 같이 발목에 꺾임이 발생해서 나오더라도 일단 발목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발목이 비스듬하게 안쪽으로 말려서 올라온다면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FES를 적용해서 발이 최대한 반듯하게 올라오는 영상이 있으니 그러한 영상들을 좀 참고하셔서 FES의 도움을 받아서 발을 반듯하게 올리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발목의 움직임이 일단 나오시는 분들은 그 후에는 다리를 조금 펴서 무릎을 펴서 중간 정도 펴진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지금 이 자세에서 다시 발목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만약에 또 이 움직임도 가능하다. 조금 더 무릎이 펴진 상태를 만드셔서 발목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때문에. 자, 마지막은 최대한 무릎이 다 펴진 상태에서 발목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발의 힘이 충분히 컨트롤이 안 된다면 다리는 바깥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와 같은 컨트롤도 중요합니다. 무릎이 천장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면서 발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실시하는 이유는 편마비 혹은 마비의 특성상 다리는 뻗치는 경직이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즉, 다리가 펴지면 펴질수록 발목의 움직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를 확인하고 이게 잘 된다면 다리를 조금씩 펴내가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을 스스로 혹은 여러 가지 FES나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 계속해서 최종 목표는 다리가 펴진 상태까지 와서도 발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해서 움직임을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단계 동작은 아까 1단계 동작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1단계 동작의 시작 자세는 지금처럼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만드는 거였고요. 이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와 같이 무릎을 세우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1단계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어려운 단계인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단계 포지션과 똑같습니다. 즉,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만드시고요. 이 상태에서 좌우로 무릎이 벗어나지 않고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게끔 내 몸과 바르게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발목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발목을 들어서 뒤꿈치만 바닥에 닿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자세를 만들 수 있다면, 자, 2단계에서는 뒤꿈치만 붙여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끝까지 바닥을 뒤꿈치로 쓸어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발목에 힘을 주셔서 끝까지 내려가시고요. 자, 올라오실 때는 발목에 힘이 유지된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동작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몸을 쓰면서 골반을 과하게 틀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골반의 움직임은 최소화하시고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즉 다리의 움직임으로만 천천히 뒤꿈치로 바닥을 끌어서 최대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를 최대한 엉덩이에 붙이는 동작까지 만들어 주시면 햄스트링, 즉 햄스트링 근육의 회복 정도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붙여놓은 상태에서 끝까지 무릎이 펴질수록 발목의 움직임은 가져갈 수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발목을 끝까지 유지하신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 이와 같은 동작이 무릎이 펴지면서 발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면 결국 보행의 첫 단계인 발의 뒤꿈치 닿기 동작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작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아까 2단계에서는 발목의 움직임을 만들고 바닥을 끌어서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3단계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3단계는 공중에 발을 든 상태를 만드신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건데요. 바닥에 끌고서 가져가는 동작은 바닥에 내가 족척면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래도 조금 더 쉬운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공중에 내가 발을 들게 되면 접촉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도 내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닿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다리를 먼저 반듯하게 들어주시고요. 처음에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내가 끌어서 컨트롤해서 유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고요. 다시 천천히 발목이 올라간 상태에서 뒤꿈치만 쭉 뻗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의 첫 단계인 뒤꿈치 닿기가 되게끔 내 몸에서 앞에 발이 위치하고 뒤꿈치가 먼저 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움직임, 보행의 아주 중요한 움직임. 첫 단계, 즉 보행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누운 자세에서 내 움직임을 체크를 통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만약에 대부분 다리가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당겨오실 때 반듯하게 오지 못하고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무릎은 바깥쪽으로, 반대로 다리는 안쪽으로 돌아오게 되고 발목도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와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 조금 더 많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그래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지 않고 무릎이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해 있고 무릎은 옆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천장 방향을 바라볼 수 있고 다리도 최대한 반듯하게 발목을 올린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다리가 펴질 때도 바깥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안으로 정확하게 무릎이 항상 천장 방향을, 윗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면서 발목을 컨트롤한, 발목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다리의 움직임, 고관절과 무릎관절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면 아주 높은 수준의 회복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 다리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보행 퍼포먼스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반의 비틀림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마시고 다른 움직임은 최소화하시고 다리의 움직임만 허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따라서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빨리 하실 필요 없고요. 마지막 동작에서는 유지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보십시오. 유지할 수 있고 가져오는 과정, 다시 구부린 상태에서 유지, 다시 다리가 뒤꿈치 닿기 동작 유지. 네, 이렇게 3단계 동작을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3가지 단계 모두 다 평가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큰 이유는 어느 한 시점에서 평가를 했었을 때의 자세와 그 후에 평가를 했었을 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 결과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테스트를 따라 하실 때는 바로 누운 자세, 지금처럼 저와 같이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 가지 자세에서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 보셔야 내 회복 정도, 내 변화량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누운 자세를 한 가지 자세로 통일했다는 점 꼭 주의해서 실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테스트는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이 정도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야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보행에 비슷하고 가까운 동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한데 보행이라는 것은 바로선 자세에서 실시가 돼야 되는데, 하지만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바로선 자세에서 보행과 비슷한 동작, 다리의 움직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아주 어렵습니다. 즉, 바로선 자세에서는 아주 많은 긴장도가 들어오게 되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 능력도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많이 분산될 수 있어요. 즉, 다리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무게중심점이 낮아지고 접촉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긴장도가 훨씬 떨어지고 자세에도 굳이 신경 조금 더 집중을 떨어뜨리고 다리의 집중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리 움직임을 훈련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고 수월해지는 자세입니다. 즉,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훈련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테스트도 하시면서 동시에 훈련도 해보실 수 있는 지금같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충분히 해보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 쭉쭉쭉 나가시면서 현재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단계에서 어느 동작이 필요한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평가해 보시고 또 하나의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이러한 동작들이 절대적인 어떤 평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보행에 실제로 필요한 동작들을 필요한 동작들을 재구성해서 만든 저만의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꼭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한번 참고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보행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보행을 만들 수 있고 다음 단계 나아가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러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이나 혹은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서 주시면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